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든 사람한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가 누구를 위한 전략인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채널에서 경제, 투자, 철학, 건강 얘기를 할 겁니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공간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번쯤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분산 투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해봤습니다. 1952년에 해리 마코이츠라는 경제학자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발표해요. 쉽게 말하면 서로 안 엮이는 자산들을 같이 들고 있으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해칭이죠. 이게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거든요. 이후 금융교과서에 실리고 증권사에서 가르치고 유튜브에서 퍼지면서 이제 분산 투자는 안전하다가 공식처럼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이론은 누구한테 쓰라고 만든 걸까요? 기관 투자자예요.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 수천억, 수조원 굴리는 곳들이요. 걔네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벌었고 이제 지키면서 굴리는 게 임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론을 통장에 300만 원 있는 상황에 갖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해볼게요. 정부는 매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보통 연 2, 3% 상승한다고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연 2, 3%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국밥만 봐도 코로나 때쯤은 5,000원, 6,000원 하던 게 요즘은 9,000원 가까이 받습니다. 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먹던 김밥, 천국에서 팔던 김밥만 봐도 3,000원씩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 3%라고 해요. 저는 그 숫자를 안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저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10% 넘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감은 어때요? 2, 3%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투자 수익률이랑 연결해봐요. SP500에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연평균 한칠 10%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유명한 책에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추천하고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 실질 인플레이션이 10%라면 어떨까요? 연 10% 벌어봤자 제자리예요. 세금이랑 수수료를 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네요. 예적금이나 청년도약 계좌는 어떤가요? 실질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나요? 안전한 투자, 분산 투자는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켜주지만 우리를 절대로 부자의 길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분산 투자가 정말 안전한 투자인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뒤처지는 투자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생각 말해볼게요. 분산 투자는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이뤄놓은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순자산 5억 이상인 분들한테는 분산이 완전히 합리적이에요. 이미 많이 벌었고 이제 잃으면 안 되니까 지키면서 복리로 굴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레이스에서 한참 앞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급을 모아서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종잣돈 5천만 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건 솔직히 제 생각엔 잘못된 처방이에요. 왜냐면 그냥 수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5억을 연 10%로 굴리면 1년에 5천만 원이 생겨요. 이 정도면은 진짜 삶이 달라지죠. 근데 500만 원을 연 10%로 굴리면 5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투자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손에 쥐는 게 50만 원이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해요.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 집중 투자를 하려면 확신이 들 만큼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집중 투자가 무조건 맞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확신의 집중 투자거든요. 그냥 집중 투자랑은 완전 달라요. 그냥 집중 투자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했다, 카톡방에서 좋다고 했다, 왠지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한 종목에 다 때려박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도박이에요. 제가 말하는 확신에 집중 투자는 달라요. 내가 직접 공부했고 시장이랑 산업을 분석했고 리스크도 따져봤고 내 머릿속에서 논리가 완성됐을 때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해지다. 잘 알면 굳이 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버핏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살 때 분산을 안 했어요.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찰리 먼거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10번째로 좋은 아이디어에도 돈을 넣어야 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확신에 집중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4가지예요. 첫 번째가 공부예요. 내가 사는 게 뭔지 진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면 재무제표, 산업구조, 경쟁사까지. 비트코인이면 온체인 데이터, 거시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박이에요. 두 번째가 검증이에요. 내 판단이 맞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아서 읽어보고 내 논리가 거기서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체력이에요. 투자는 진짜 장기전이거든요. 시장이 30, 40% 떨어졌을 때 안 팔려면은 몸이 버텨줘야 해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포에 팔게 돼요. 이거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예요. 몸 상태가 투자 결정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가 멘탈이에요. 시장은 항상 내가 확신할 때 틀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만들어요. 주가가 반토막 나고 주변에서 다 팔라고 하고 뉴스에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나올 때 그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 제일 나쁜 타이밍에 팔게 돼요.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책에서 나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균적인 결과가 나와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유의미한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봐야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고 몸도 챙겨야 하고 멘탈도 단련해야 해요. 그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의 집중 투자가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 없이 집중하면 그냥 도박이에요. 오늘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고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냥 한 번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의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